안녕하세요. 이타카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과 상담을 해보면 적지 않게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보험이나 자동차는 지인을 통해서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인을 통해서 혹은 비교를 하지 않고 큰 금액의 상품을 진행하다 보면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도 잃고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님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리스라는 상품이 중장기 상품이다 보니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실증이 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 차량을 정리하고 경제적인 차량으로 바꾸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금리가 높은, 즉 수수료가 높은 리스는 중간에 정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월 리스료가 부담스러워서 부담이 적은 국산 경차로 차량을 바꾸려고 했는데 경차를 구매할 만큼의 페널티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판매한 영업사원이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차량을 반납하고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으로 경차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져셨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 페널티를 줄이는 방법은 제3자한테 승계라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컨설팅이 된 리스의 경우 지원금 없이는 3자 승계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접하는데요. 꼭 부동산이나 보험, 자동차는 지인한테 구매하는 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구매를 해야 한다면 비교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부담스럽다, 편하게 저한테 견적 요청을 하셔서 저한테 받은 견적을 받아서 딜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딜러들은 동일한 조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리스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진행하는 딜러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아닌데 딜러들마다 할인 정책이 다르고 제시할 수 있는 금융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딜러 생활을 오래 해보고 에이전시 생활도 해봤는데 오늘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딜러의 장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시승, 대면 상담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에이전시의 경우 장점은 여러 가지 딜러사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할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다른 금융사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안내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딜러들도 N사, K사, C사 등 여러 가지 금융사 견적을 직접 만지고 실제로 딜러가 견적을 산출하는 방식이었어요. 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딜러사의 할인이나 제휴 수수료를 취합하는 게 어려운 거지 견적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 심사나 펀딩 같은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상담을 해주는 딜러들도 일부 수수료를 취하고 중간에 아웃소싱을 주는 구조다 보니 견적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에이전시는 무조건 견적이 저렴하냐? 이건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에이전시는 반대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와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규모가 제법 있는 에이전시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상단에 바로 나온다, 이러면 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통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가 제시하는 자사 파이낸셜은 저렴할까요? 벤츠 파이낸셜은 전기차가 아니면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벤츠 딜러들도 보통 타 금융사를 안내해주고요. 대표적으로 BMW 파이낸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할인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월 리스로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통상 많이 추천해줍니다. 거기에 딜러 입장에서도 인수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판매대수의 BMW 파이낸셜을 꼭 이용해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맞춰야지만 가끔 가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진급에도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저라면 타 금융사를 이용할 것 같아요. 물론 BMW 파이낸셜이 유리한 차량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반납이 아닌 만기 때 차량을 인수해서 정말 오래 타겠다, 이러면 BMW 파이낸셜이 가장 좋습니다. 심사 승인도 빠르고요. 월 리스료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리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누가 7 시리즈를 인수하겠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인수해둘 때에는 비용 처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상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현재 G바디 740 중고차 시세를 찾아보면 신차가 대비해도 반의 반값이거든요. 특히 대형 세단은 7 시리즈뿐만 아니라 무조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딜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BMW 파이낸셜이 페널티가 없다, 중간에 정리하기가 쉽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차량을 정리해주는 인증중고사업부가 BPS라고 하는데 이 BPS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제시하는 금액이 적어요.
더구나 작년에는 러시아 수출 때문에 특정 차종들의 금액이 폭등했었는데 이 BPS는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하게도 미해수 원금보다 매입 금액이 적으면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범퍼가 아닌 횡단이나 외판 교체가 있어도 당연히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들까지 알려주는 딜러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입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딜러는 구조적으로 자사 파이낸셜을 판매해서 인수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에이전시는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회사와 나눠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결국 상담을 받았을 때 좀 더 신뢰가 가는 분한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품이라는 게 금액도 중요하지만 꼭 금액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딜러와 에이전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